안녕하세요. 저는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대표 최재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사회 서비스나 사회적 경제에 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거나 이제 그런 적이 없는데 듣다 보니까 고민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 농촌 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재생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피해자로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재앙이 될 것이고 이것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농촌에서 제일 싫어해요. 근데 우리 재생에너지의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돈은 기업이 벌고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게 이제 사람의 너무나 당연한 심리고 우리 집 옆에 들어와도 싫다 이거죠. 우리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덴마크 이런 선진국들은 그러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웃에 들어오는 거 싫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80%, 70% 이렇게 됐느냐? 주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은 지자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보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결국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신안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주민들에게 떡고물을 나눠줘도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그런 자원이 없어요. 그럼 이런 데서 어떻게 주인이 되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렇게 집집마다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집집마다 자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산자부에 얘기를 했더니 안 된대요. 현행법상. 왜 안 되냐면은 전기를 팔기 위해서는 발전 사업자 허가를 내야 된다. 그럼 허가 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 30km 이하로는 허가 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김성환 장관 시절에 2021년도에 이제 부탁을 해서 이런 거 좀 되게 해달라 했더니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좀 고치면서 이게 이제 가능하도록 고쳤어요. 이렇게 연대를 해서 하나의 발전소로 묶어서 쓰고 남는 건 팔 수 있도록.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100% 팔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구양리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6호기 해서 하나의 발전소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발전소를 했더니 발전소가 굉장히 돈이 돼요. 17억 정도 들었는데 자부담이 10%니까 한 1억 7천 들고 90%를 대출을 했어요. 90%를 대출을 했는데 대출 이자가 한 2%, 2점 몇 프로 이렇게 저리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 보니까 한 12% 막 순이익이 많이 남아요. 돈이 많이 남아서 17억을 들였는데 1년에 원금하고 이자 관리비를 다 제하고 1억 2천이 남아요. 1억 7천을 투자했는데 1년에 1억 2천이 남는 거예요. 20년간. 그러니까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남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마을 차량, 구양리 행복버스를 운행해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반 되면은 누구라도 병원에 이렇게 타고 가시고 2명 이상이 얘기하면 언제라도 가고 이런 무료 교통을 이제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장님을 250만 원 주고 임명해서 마을 사무장이 아까 복지사처럼 마을 주민들이 와서 전화기 안 되는 거, 또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대행을 해주시고, 이제 이 동네 출신인데 이제 바깥으로 시집 가셔가지고, 마을 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누구네 딸이라서. 어머니는 그 동네 사시고 하니까 편하게 이제 모든 일들을 부탁을 별의별 걸 다 해요. 마을에 와서. 그래서 마을 사무실에서 마을 사무장이 이 버스를 운행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 이제 이장님이 운행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장님은 주 5일째니까. 그리고 마을 무료 식당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간
그 무료 식당을 하는데 그 우리 노인정에서 무료 식사하는데 요새 좀 힘들거든요. 뭐 지원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사흘 하거나 그 지원 못 받는 마을은 일주일에 하루 하거나 그리고 이제 분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70이 넘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밥을 하냐. 뭐 쌀은 많은데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조리장 2분을 채용해서 할머니들이요 물론 옛날에 밥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5시간씩 해서 시간당 12,000원씩 해서 2분, 조리 종사원 3분, 이 3분은 노인 일자리 3시간 플러스 2시간을 시간당 11,000원씩 해서 이렇게 5분에 고용을 해서 일주일 무료 식사를 하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뭐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공연이나 기타 마을 행사를 뭐 마음껏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기가 어려워요. 마을에. 예, 왜냐면 어르신들이 쓰는 거를 워낙 아끼시다 보니까 그 1,000만 원이 많이 남았어요. 돈이 지금도 뭐 하여튼 1년 정도 됐는데 뭐 남은 돈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남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동체가 특징이 뭐냐면은 마을 주민 전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마을 주민 전체가 투자를 했고 전체가 소득을 나누는 전국에서 유일한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면 투자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데 이 동네는 그냥 그 사실은 주민들은 1도 투자를 안 하고 마을 돈을 마치 주민들이 투자한 것처럼 이렇게 분배를 해서 협동조합에 넣어놓은 구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을 자산이고 마을 소유예요.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좋은 게 아까 식사나 이런 걸 무료 하다 보니까 내가 반대했던 사람도 밥을 먹는 거예요.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동조합으로 했다면은 참여 안 했던 사람한테 혜택을 못 주잖아요. 근데 공동체로 해놨기 때문에 참여 안 한 사람도 혜택을 받아요. 이게 나중에 야,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왜냐하면은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찬성으로 다 돌아서서 그 경로당에 이제 노인의 총무님 같은 경우 아주 자기 집 앞에 생긴다고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혼자 밥해 먹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 차가 있는데 마을 차로 병원을 간대요. 자기는 운전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요새는 그 동네 이장 칭송을 엄청 해요. 막 이웃 마을에 가서도 야, 니네 마을 버스 있어? 니네 무료 식당 있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 동네가 최고라면서 그분이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완전 찬성으로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용성이 압도적으로 좋더라. 그래서 야, 이거 공동체로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거 힘들어서 안 된다. 아까 저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요새 공동체가 어딨냐?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어렵다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남의 솔라시도라는 곳인데, 한 마을에 100메가와트를 했어요. 예, 여기는 혜택 보는 사람들이 123세대예요. 그 혜택은 많이 봐요. 월 50만 원 정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여긴 구양리인데 1메가와트예요. 100분의 1을 했는데, 여긴 70세대가 혜택을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4%만 주민이 참여를 해서 4%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지원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구양리는 100% 주민 소유이기 때문에 100%를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00메가와트를 한 마을에 하지 말고 1메가와트 마을 100개를 했다면 100세대가 아니라 7,000세대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본소득이 안 생겨요. 똑같이 전기 100메가와트가 생겨도 마을별로 하면은 기본소득이 생기고 대규모로 하면 기본소득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100메가와트 하려면 1,700억이 필요한데 마을에서 1,700억을 조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양리는 17억을 조달했지만 90%를 대출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우리는 앞으로 쪼개서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패널 한 장당 전기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장이든 1000장이든 패널 장수대로 하는 거지 모아놨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모아놓으면 더 효율적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기는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여기 춘천에서 만든 전기나 해남에서 만든 전기나 동시에 동시. 빛의 속도로 지구 7바퀴 반을 돌고 오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 에너지는 분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 생기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을에서 생긴 전기를 이 마을에서 소비하면 돼요. 송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송전해야 돼요. 전봇대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보내야 돼, 멀리. 이 마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쓸 수가. 그래서 야, 이 공동체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양리는 공동체로 해서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려면은 이 3요소가 갖춰져야 돼요. 이 재생에너지의 3요소. 이게 제가 발견했는데, 부지, 금융, 개통. 이 세 개만 해결되면 돼요. 그러니까 부지가 공유자산이 있어야 돼요. 개인 자산을 마을을 위해서 20년을 내놓는 건 어려워요. 20년 동안. 그리고 개인이 나중에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내놓으라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공유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구양리는 다행히 공유자산이 있었어요. 수개기금을 받아가지고 매년 5천만 원, 6천만 원 드는 돈으로 2000년부터 받았는데, 마을 주민들이 현명하게도 땅을 계속 산 거예요. 그 땅이 있으면은 군청에 사업 신청하면은 창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창고를 받고, 그러니까 창고 지붕에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마을 땅에다가 체육시설을 받아가지고 체육시설에다 올리고, 그리고 마침 SK발전소가 그 앞에 송수관이 지나가면서 보상금 받은 걸로 또 땅을 사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안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돈을 땅에 투자했는데 그게 아주 신의 한 수가 돼서 공유자산을 마을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공유자산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하게 됐는데, 그럼 구양리가 아닌 다른 마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전국에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게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라는 자원을 찾았어요. 오늘 저 국무회의 때 2시에 대통령이 막 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오늘 국무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구양리 얘기를 했어요. 야, 구양리 그거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했던데 그거 다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년에 100개 하기로 했거든요. 전국에 구양리 같은 마을 100개를 만들기로 했더니 그거 왜 100개만 해? 수백 개도 더 하지. 예산이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돈 꿔가지고 갚아가면서 남는 순이익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매출은 5월, 6월 달에는 한 3,6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 원금이자 까고도 1,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농어촌공사 비축농지가 있어요. 우리 농지의 1% 정도 되고 15,000헥타 정도 있어요. 춘천에도 찾아보시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달라 그래가지고 어느 마을에 얼마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거기 땅을 마을에 빌려주자. 그랬더니 오늘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왜 농지만 빌려주냐? 농수로, 뭐 저수지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뭐 도로,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거기 깔면 안 돼요? 이거 국가 거를 마을에 빌려줘가지고, 지금까지 왜 안 되냐면 마을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을 사람들 주인을 시켜주면 하지요. 지금 이제 그 저수지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서산인데 간호로 부나무 이런 데는 300메가, 500메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마을 주민들한테 얼마 주냐면은 그 수익의 20%를 농어촌공사가 가져가고, 자기들 땅이라고. 그리고 76%를 기업이 가져가요. 주민들이 4% 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 없어, 하지 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80%를 주면 하시겠어요? 하니까 80%를 주면 하지. 거기다가 쭉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여기 태안에 300메가와트, 서산에 500메가와트 같은 경우는 서산에 376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구양리처럼 1메가씩 줄 수 있어요. 그럼 아예 마을마다 1메가씩 주자. 그리고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전체 1%인데 7,500개의 구양리를 만들 수 있어요. 현재도. 근데 비축농지를 그 전체 농지 한 5%로 늘리면 전국에 36,000개의 마을에 다 1메가씩 줄 수 있어요. 근데 비축농지 5% 늘려서 저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농형 태양광.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밑에 농사 짓고 위에 에너지 농사 짓고. 그래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농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소득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국가가 비축농지를 지금 많이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량위기,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농민 평균이 지금 69세예요, 올해. 내년에 70세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농민 평균 연령이 79세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농민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존재하시는 분들은 10년 뒤에 다 은퇴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농지에 지금 전국의 농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21년에 27만 원이었는데 23년에 20만 원으로 26%가 하락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 은퇴할 나이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땅을 내놓고 있어요. 내놓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 자식이 농사를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요. 또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그럼 아까 젊은 청년들이 땅을 사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많이 사야 되는데 조금 사가지고는 텃밭 하려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귀농한 청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창업농 해가지고 월 100만 원 3년 받고 들어왔는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은 이자만 갚다가 이제 원금 상환이 도래한 거예요.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도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농지를 사서 우리 농민들의 자산이 폭락하는 걸 막아주고, 우리 농민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남은 게 농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폭락을 막아주고 대신에 사서 청년들에게 20년, 30년 임대를 줘야 돼요. 그래야 청년이 넓은 면적을 농사지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현실로 비춰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는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전국의 모든 청년들, 뭐 우리 또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농민들, 주민들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농촌 태양광을 하면은 농지를 전용하게 되고 농사를 안 짓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태양광을 해놓으신 분은 이 동네 사시지 않아요. 땅만 이 동네에 있는 땅 주인이지. 이건 피해는 주민은 보고 돈은 땅 주인이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농지에 이건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농지에는 영농형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 짓고, 이렇게 이제 논해도 하고. 이건 독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소를 키우는데 소가 살이 더 빨리 쪄요. 왜냐하면 떼약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떼약볕에 내놓으면 훨씬 더 마르겠죠. 그 양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중국 사진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우스 안에 작물이 태양광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온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 농사가 돼요. 쌀도 이렇게 하면은 이 80%가 수확이 돼요. 20%가 줄고. 그런데 같은 면적에 나오는 에너지 소득은 6배가 나와요. 그럼 농민이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햇빛 농사를 이제 짓는 거죠. 이건 이제 전기 트랙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기 트랙터로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전기 트랙터는 미국의 모나크사 트랙터인데 70마력짜리인데 값이 우리나라 트랙터랑 비슷해요. 근데 자율주행이 돼. 사람이 안 가도 돼. 밭에 가서 로타리 치고 오라면 지가 가서 치고 와요. 좌표만 찍어주면 되고, 사람이 있으면 지가 멈춰 쓰고, 이제 그런 시대를 하는데 전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내 마당에 있는 태양광으로 내 집에 있는 트랙터를 충전해서 농사를 짓게 해야 에너지 비용을 아끼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바꿔야 되고. 그럼 환경오염이 아니냐. 태양광을 이 논에 설치하면. 요 같은 면적에 태양광이 저감하는 탄소 배출이 30년생 소나무 423그루를 매년 심은 거하고 똑같이 탄소를 저감해요. 20년이니까 한 9,000그루 심은 거야. 그럼 우리가 기후위기 탄소 저감을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 심는 사람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농사를 짓는 사람은 탄소 저감 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엄청나게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지구를 구하고 있는 일이다. 만약에 전기 트랙터로 바꾸면 비슷한 양을 저감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구양리에는 영농형 태양광의 전기 트랙터에 전기로 도정하는 이 방앗간이거든요. 마을 정미소인데 전기로 도정해서 저탄소쌀을 생산하려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감한 탄소를 유럽 기준으로 측정하려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유럽 시장에 직접 팔아보려고. 유럽 방식의 인증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 직불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밥 한 공기는 최소한 나무 한 그루 이상 심은 밥 한 공기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밥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밥 한 공기의 가치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아까 부지, 금융, 개통이 세 가지 3대 요소 중에 부지는 해결이 됐어요. 농어촌공사 사장이 구양리를 몇 번 오고, 이제 농식품부 장관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뭐 국회의장도 오고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년에 마을 공동체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지를 주자, 빌려주자. 이게 이제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로 했고, 두 번째, 금융이 필요한데, 마을에 그럼 17억이 있느냐? 없어요. 마을에 17억 있는 마을이 없고, 그 10% 해가 1억 9천, 1억 7천도 있는 마을이 별로 없어요. 구양리는 돈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자부담 10% 빼고 90%는 대출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90%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에너지공단에 갔더니, 돈은 농협에 금융기관에 가서 빌리고 자기들은 금리 차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75%하고 은행 금리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협에 찾아가서 또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만큼의 담보를 가져오래요. 근데 마을의 공유자산이 담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마을회관 여러분 보시면 이름이 시장 앞으로 돼 있어요. 요새는. 그 팔아먹지 못하게. 그리고 새마을회 앞으로 돼 있는데 새마을회는 법인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조 사업 받은 거는 10년간 그 금융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담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결국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신협의 수익권 담보대출이라는 그 공공자원을 이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해요. 상한도 없어요. 그 대출을 저희가 이제 5억 정도를 했는데 왜 5억을 했냐면 경기도는 이 재생에너지의 금융지원 사업이 있어요. 5억까지 2% 금리로 해줘요.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차액 지원을 받고 이 신협은 4.3%. 예, 그거를 그래서 2.3%로 이렇게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은행의 그 에너지공단에 1.75%짜리를 나머지 그 10억을 받고 해서 간신히 맞췄는데, 야, 이걸 전국화 하려고 하면은 구양리 같이 자산이 없는 곳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농협을 꼬셨어요. 야, 신협이 이렇게 수익권 담보대출로 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 농협도 얼른 태양광 이걸로 해라. 왜냐하면은 농협이 부실채권이 뭐 14조 원이라고 하는데 경남 고성에 있는 동부농협이라는 곳은 태양광 대출을 1,300억을 했는데 부실률이 제로예요. 왜 제로냐면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서 전기를 팔잖아요. 한전에 팔면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농협에서 빼가는 거야. 매달 원금과 이자와 관리비를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이 태풍이 와서 박살나면 어떡하냐? 박살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험을 들어있어. 매년 360만 원 보험을 들어서 박살나도 물어줘요. 그리고 대출 조건이 보험 가입이에요. 5분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오케이가 돼서 지금 상품이 곧 출시가 돼요. 그래서 내년 그 전국에 100개 하는 햇빛 소득 마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 사업에 이 제도를 이용하자. 그러면 세 번째, 개통이 없어요. 강원도, 춘천은 개통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없을 수도 있고,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제주는 없어요. 2031년까지 하나도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에. 아니, 그 햇빛 소득 마을 그 주민 공동체가 하는 거는 우선 접속해줘라. 예, 그것도 제가 대통령께 직접 얘기를 했어.
네, 며칠 전에 대통령하고 밥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딴 건 지금 다 해결했는데 산자부가 개통을 안 준다. 산자부가 이 개통을 달라니까 새치기라고 지금 줄이 너무 길다는 거야. 허가를 내놓고 개통이 없어가지고 줄 서 있는 게 38기가와트가 줄 서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걸 어떻게 먼저 냈냐. 이거 새치기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새치기라는데 새치기 아니냐. 그래서 새치기 아니다.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 차로가 있지 않냐. 왜냐면 40명이 탔기 때문에 먼저 보내주는 거다. 우리는 1메가와트를 하지만은 100가구가 여기 있는 거고 저 기업은 100메가와트를 혼자 먹는 건데 이건 새치기가 아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끄떡끄떡 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한테 야 이거 챙겨라 해서 이제 막 산자부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막 해서 지금 그게 추진이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 때 또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는 먼저 해줘라. 양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 소득마을 전용 도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ESS를 마을마다 하나씩 넣어서 배터리를 지산지소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쓰고 남는 거 보내겠다. 또는 우리가 개통이 피크 이게 하루 종일 차가 러시아와 출퇴근 시간 붐비듯이 딱 태양광이 많이 나오는 11시부터 2시까지 피크는 10분, 20분. 그러니까 그런 때만 피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피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양리는 앞으로 5메가와트까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월 1,000만 원인데 5메가와트 하면 월 5천만 원이 마을에 생겨요. 그 돈으로 첫 번째 2단계는 지붕마다 이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없애겠다. 그리고 구양리 마을요금제를 만들겠다. 우린 전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한낮에 전기를 쓰는 사람은 마이너스 요금제를 적용하는 거야. 11시부터 2시 사이에 세탁기도 돌리고 전기차도 충전하면 내가 10,000원 쓰면은 10,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게 하면은 ESS를 덜 사도 되는 거죠. 국가가 송전망을 덜 깔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있는 사람은 무료로 2분. 3메가와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농촌의 전력화. 그래서 전기 트랙터, 전기 콤바인을 받고 4메가와트가 되면은 이 마을에 귀농하는 청년에게는 200kW의 쿼터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월 200만 원의 순이익이 생겨요. 20년간. 그러면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다. 그리고 5메가와트가 되면 전국의 평균이 50가구예요. 100명이 살아요. 전국 평균이. 100명에게 1인당 월 50만 원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줄 수 있어요. 5메가와트. 그래서 5메가와트를 마을마다 하자. 예, 이렇게 이제 부지 금융 개통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양리에는 뭐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촌은 가난했어요. 근데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은 서울이 부럽지 않은 농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을 이제 전동화하면서 전기 트랙터, 전기 콤바인을 ESS로 이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로. 그래서 정부가 ESS로 이용하라고 공짜로 싸줘. 마을마다 전기 트랙터 콤바인을 사주면 이 전기 트랙터 콤바인을 중심으로 공동 영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령화됐기 때문에 각자가 농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농기계 하나를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같이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농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농수로에도 태양광을 하고 그러니까 농촌에 태양광 한 그 농수로도 우리 주민이 직접 관리하자.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예산이나 이게 인력이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농촌이 가진 재생에너지 자원을 농민이 직접 관리하는 시대로 지역 경영이라 그래요. 일본에서. 아까 돌봄을 주민이 직접 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철학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에요. 주민들이 하면 훨씬 잘해요. 이 자원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하기 몇 배의 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 자원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국유지도 임대해 줄 수 있고, 이 농수로도 아예 니네가 관리하고, 저수지도 니네가 아예 수상태양광 해서 수상태양광 관리 및 저수지까지 관리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농촌을 식량과 에너지로 생산하고 농업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지역 경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로 만드는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